더지가 오늘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. 근데 더지는 지금 굴에서 삽을 닦고 있습니다. 슬프지 않습니다. 화도 안 납니다.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. 면접관 두더지 모자가 삐뚤었음, 굴 문화에 안 맞는 회사였음. 어라 더지는 분명히 그 회사를 6달 동안 준비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평온해 보입니다. 이 친구 이름은 합리화입니다. 옛날 우화 하나 기억나시나요? 여우가 높이 달린 포도를 따고 싶은데 도저히 못 따요. 그러다 한참 점프하다가 포기하고 돌아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. 어차피 신포도였어. 이게 그 유명한 신포도 이야기예요. 그런데 사실 그 반대편 짝꿍이 또 있어요. 단포도라고 부릅니다. 영어로는 스윗 레몬스. 신 레몬을 손에 쥐고도 사실 이게 더 달아라고 우기는 거예요. 한쪽은 못 가진 걸 깎아내리고 한쪽은 가진 걸 부풀리고 더지가 굴에서 매일 하는 게 사실 이 두 가지예요. 신포도, 단포도, 그리고 또 신포도. 오늘은 더지가 가장 자주 쓰는 굴파기 도구. 합리화에 대해 학술적으로 그러면서 좀 한심하게 들여다볼 거예요. 합리화의 정확한 정의부터 짚을게요. APA 미국 심리학회 사전에 따르면 합리화는 그럴듯하지만 부정확한 설명을 고안해서 정서적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것입니다. 핵심 단어는 두 개예요. 그럴듯하지만 부정확한, 즉 들으면 말은 되는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거죠. 더지가 면접 떨어진 이유는 면접관 모자가 아니라 더지가 사실 그 자리를 별로 원하지 않았거나 준비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그냥 운이 없었거나 어떤 진짜 이유가 있을 거예요. 그런데 그 진짜 이유는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뇌가 알아서 더 부드러운 설명을 만들어줍니다. 모자 핑계요? 그러면 합리화는 어디쯤 위치한 방어 기제일까요? 1977년에 발표된 책에서 베일런트라는 정신과 의사가 방어 기제를 4단계로 정리했어요. 1단계는 병리적, 2단계는 미성숙, 3단계는 신경증적, 4단계는 성숙. 합리화는 이 중에 3단계 신경증적 수준에 들어갑니다. 무슨 뜻이냐면 부정처럼 현실 자체를 통째로 거부하는 것 아니에요. 더지도 자기가 떨어졌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. 다만 그 사실의 의미를 살짝 비틀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. 그래서 부정보다는 성숙하지만 유머나 승화 같은 4단계 성숙 방어 기제에는 못 미칩니다. 굴 입구는 보이는데 정원까지는 못 나간 상태. 그게 합리화의 자리예요. 그러면 더지의 합리화 일기장을 한번 같이 넘겨볼게요. 일상에서 합리화가 작동하는 트리거 4가지가 있는데 더지는 4가지 다 단골이에요. 첫 번째, 시험이나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. 더지의 면접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. 면접관 두더지 모자가 삐뚤었음. 그 회사 의자도 너무 딱딱했음. 사실 그 자리는 굴 문화에 안 맞았음. 진짜 이유, 떨림, 준비 부족, 운 이런 건 한 줄도 없습니다. 신포도가 작동하는 순간이에요. 손에 못 닿은 포도는 어차피 신포도가 됩니다. 두 번째, 충동 구매를 했을 때 더지가 어제 인터넷에서 작은 삽을 7개 샀어요. 똑같은 삽이요? 영수증 옆에 더지가 적어둔 메모는 이거예요. 굴파기 효율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분산 투자. 7개를 한 번에 사는 게 합리적 분산 투자인지는 두더지 본인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. 단포도가 출동한 순간이에요? 이미 내 손에 있는 신 레몬은 알아서 달아집니다. 세 번째, 인간관계에서 거절당했을 때 더지가 굴파티에 초대받지 못했어요? 옆굴 두더지들끼리 다들 모였는데 더지는 못 갔어요. 더지의 혼잣말은 이렇습니다. 혼자가 더 깊이 파지. 시끄러운 굴은 어차피 안 맞아. 걔네는 굴 파는 진심이 부족해. 사실은 초대받고 싶었는데 거절의 아픔이 너무 크니까 뇌가 빨리 내가 안 가고 싶었던 걸로 각본을 다시 써요. 네 번째, 다이어트나 습관 결심이 무너졌을 때 더지가 오늘 지렁이 간식 6개를 먹었어요. 어제 안 먹기로 했는데요. 칠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. 굴파기 근육 단백질 보충일? 어제 결심한 본인과 오늘 먹는 본인이 같은 두더지인데 합리화 한 줄로 두 사람은 화해합니다. 다만 그 화해가 자주 일어나면 결심은 점점 무거워져요. 4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. 합리화는 사후 작가예요.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사건을 더지가 견딜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써줍니다. 자, 그러면 합리화는 무조건 나쁜 걸까요?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 본론이에요. 결론부터 말하면 합리화는 단기에는 꽤 쓸만한 도구예요. 베일런트 본인도 합리화에 스트레스 완충 효과가 있다고 정리했어요. 면접에서 떨어진 직후에 모자 핑계 한 줄 적고 굴에서 라면 한 그릇 끓여 먹는 더지는 그 순간 무너지지 않습니다. 그날 밤 잘 자고 다음 주에 다시 이력서를 쓸 수 있어요. 단기 합리화는 응급처치예요.
굴이 무너지지 않게 잠깐 받쳐주는 나무 기둥 같은 거죠. 그런데 2020년 펀메드에 실린 프루나스 연구진의 정리를 보면 합리화가 만성화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. 이 연구진은 합리화를 차선적 방어 기제로 분류했어요. 차선적이라는 건 가능한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 자꾸 같은 도구만 꺼내들 때 문제가 된다는 뜻이에요. 더지가 이번 면접만 보자 핑계 한 번으로 넘어가면 건강한 사용이에요. 그런데 다음 면접도 그 다음 면접도 거절당한 친구 관계도 무너진 다이어트도 전부 합리화 한 줄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굴이 깊어집니다. 핵심은 이거예요. 합리화 자체가 신호가 아니라 합리화의 빈도가 신호입니다. 같은 도구를 너무 자주 꺼내고 있다면 굴 안에 다른 도구도 있는지 한번 둘러볼 타이밍일 수 있어요. 더지가 자기 일기장을 다시 한번 넘겨봤어요. 면접관 모자, 분산 투자 7자루, 굴 파기, 근육 보충일. 한참 보다가 더지는 선글라스를 잠깐 위로 올렸습니다. 어쩌면 모자는 안 삐뚤었을지도 모릅니다. 어쩌면 그날 면접에서 더지는 그냥 떨렸던 걸지도 몰라요. 어쩌면 다이어트는 정말 무너졌고 굴 파티에 못 간 게 슬펐을지도 모릅니다. 합리화 자체가 적이 아니에요. 적은 합리화가 굴 파는 유일한 도구가 됐을 때예요. 다른 도구가 있다는 걸 잠깐 떠올리면 굴은 더 깊어지지 않아요. 작은 인정 한 줄, 사실 좀 떨렸음, 사실 가고 싶었음. 일기장에 이런 한 줄이 한 번이라도 적히는 날 굴 천장에 작게 햇빛이 들어옵니다. 더지가 굴 입구에 잠깐 앉았습니다. 햇빛은 여전히 잠깐만 들어왔다가 사라져요. 합리화는 내일도 더지를 찾아올 거예요. 심포도도 담포도도 면접관 모자도 다시 등장할 거예요. 다만 더지는 이제 그게 무슨 도구인지 이름을 압니다. 그게 시작이에요? 이 이야기에 더지가 너 같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. 다음 글에서 또 만나요.